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전기차 가격을 낮추게 되면 많은 전기차가 판매될 수도 있다. 그래서 침투율이 높아질 수 있다. 2030년 50%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자, 그렇게 되면 전기차가 늘어나게 됐을 때 어떤 사회적 영향들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충전기의 충전 시설의 부족함. 그래서 얼마나 충전을 쉽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급속도로 늘어날 거로 봅니다. 그 중에서 전기차가 생각보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영향들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중국 같은 경우 땅이 좀 넓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신규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전기차를 어느 정도 감안하는 정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국에 가보면 충전 인프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자, 유럽 경우, 유럽에서 영국의 이제 다층 주차장, 유럽은 좁은 지역이죠.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지하 주차장, 다층 주차장, 주차 타워 같은 거겠죠. 전기차 자동차에 짓눌릴 수 있다. 기존 자동차보다 조금 무겁기 때문에 무게 하중을 받는다는 거죠. 영국의 이제 주차장은 1976년 유행했던 연료차의 중량에 따라 지어졌다라는 거죠. 과거 기준으로.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점점 이제 대중화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의 무게는 내연 자동차의 거의 2배라고 되어 있는데, 2배까지는 아는데 유럽의 작은 차보다는 2배 정도 될 수 있겠죠. 자, 이 주차장이 전기자동차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엔지니어들이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유럽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10%, 영국도 10%죠. 자, 하이브리드도 좀 늘어나고, 하이브리드 차들도 추가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전기차 대비 한 4분의 1, 5분의 1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무게가 무거워지겠죠. 자, 아직은 사고는 없지만 시간 문제일 뿐이다. 자, 이전에 지어진 주차장의 보강 비용이 건설 같은 보강 비용은 비싸죠. 자, 일부 주차장은 전기차 진입이 제한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주차장이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독일의 경우에 보면 SUV도 무겁죠. 자, 그래서 연료 소비, 환경 오염 등 주차 문제도 있고, 차가 크니까 교통 체증에도 영향을 주고 SUV에 대한 비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전기차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SUV형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2.5톤까지 무게가 올라간다. 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고, 이 부분을 정부가 향후 다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무거운 전기 SUV는 어떤 문제를 낳을 것인가? 교통 인프라의 손실이 가속화되는 거죠. 무게에 의해서 인프라들이 빨리 망가지는 게 되는 거죠. 자,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무게 2톤 전기차가 1톤인 자동차에 비해 8배 더 많은 도로 손상을 만든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40톤짜리 대형 트럭, 최근 이제 제가 전기 트럭에 대해서 다뤘는데, 엄청난 배터리 무게 때문에 실제 주행거리 늘리는 것에 제한이 걸리게 되죠. 이제 당연히 대형 트럭은 소형 모델보다 도로에 6만 배 더 부담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럭에 대한 하중, 과적에 대한 단속들이 있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가드레일 관련 실험 데이터가 공개되어서 이슈가 되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드레일의 충돌 실험에서 차의 무게나 크기를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장치로서 가드레일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전기차에서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장치들을 바꾸는 것도 세금하고 좀 관계가 있죠. 가드레일 교체나 보강에 얼마나 돈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더 무거워진 전기차에서 이 부분이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최근 보면 타이어 마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죠. 미세먼지 등 도로 공기를 악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용 타이어도 향후 큰 시장이 될 것입니다. 자, 결국 전기차에 의한 도로 손상이나 가드레일 안전 문제, 자, 여기에 이제 무거운 전기차가 만드는 상대적인 타이어 마모 문제, 이런 것들이 세금에 대한 추가 진출, 건강과 안전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내연차도 이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죠. 어떻든 내연차의 CO2 배출보다는 전기차는 훨씬 줄어들죠. 하지만 전기차로 일어나는 부가적인 문제들이 향후 전기차가 급속도로 늘어나면 이런 문제들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들도 커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전기차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신차들도 있지만 기존에 한 2021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여기 70대에 가까운 EV 목록 중에 가장 무거운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EQV입니다. 3,000kg에 육박하죠. 아우디 e-트론 55세 SUV는 2.7톤, 그 뒤를 잇는 프리미엄 SUV인 메르세데스 벤츠 EQC는 1.6톤입니다. 자, 휘발유 차량과의 무게 차이는 마지막 부분에 다루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테스트한 EV의 3분의 1 이상이 2,000kg 이상이다. 평균이 거의 1,940kg으로 부풀려졌습니다. 1,500kg 미만 모델은 7개 모델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이 1,500에서 2,000kg 정도 됩니다. 자, 이는 전기자동차의 가장 큰 문제죠. 이게 뭐 결론 주행거리하고도 관계가 있고 에너지 밀도, 무거운 배터리를 싣다 하더라도 무게가 무거우면 주행거리가 줄어들겠죠. 이거는 배터리의 어떤 컴팩트화, 그게 이제 뭐 C2B, C2 샤시 모듈을 없애고 팩도 없애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술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차량 자체의 무게도 더 가벼워져야 되겠죠. 내연차보다 더 가벼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더 무겁지만. 자, 미국 같은 경우 차량이 무거워짐에 따라 교통사고 증가도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은 픽업 트럭부터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SUV도 많고 이런 부분이 교통사고를 더 유발한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보통 더 크고 무거울수록 차량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는 안전하다는 것이 강조되었죠. 자, 그러면 내연차와 전기차의 무게 비교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양한 연구 비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빼기는 어렵지만 이 자료는 같은 모델에서 같은 메이커에서 비슷한 기종에서 전기냐 아니냐를 비교한 데이터라서 어쨌든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 딱 정확하게 뽑아보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15% 정도 무겁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이즈별로 나오는데 스몰 사이즈, 여기 보면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 이 업이 이제 전기 자동차죠. 그거와 비슷한 크로스 폴로라는 걸 비교를 해보니 EV는 1214, 내연차는 1053이죠. 그래서 161kg 더 무겁다라는 겁니다. 자, 현대도 있죠. 현대 코나 EV 39kg짜리 배터리가 그래 많이 들어간 모델은 아니네요. 그죠? 여기 i30 1.6 모델 1500, 1300에서 197kg 더 무겁다라는 거죠. 그 주행거리를 따지면 배터리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더 무거워지겠다. 15% 이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보면 이제 라이즈 모델 사이즈, 여기 보면 메르세데스 CLS 400, 여기 보면 2495, 1935에서 560까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량이 무거울수록 배터리가 더 들어가고 차량도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15% 이상의 동종 비슷한 모델에서 배터리 전기차가 훨씬 더 무겁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향후 기술적으로 개선돼야 되겠지만 의외로 전기차가 급속도로 퍼진다 그러면 사회 인프라가 못 따라갈 수도 있고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급속도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 거에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아스팔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언급하기는 어렵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가장 무거워지면 트럭 같은 경우 도로를 거의 망치게 되죠. 아스팔트가 군데군데 갈라지거나 움푹 파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약해지는 거죠. 아스팔트가 이제 깔면 상당히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데 이런 부분도 점점 현재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가 되면 더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질 아스팔트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사용이 되고 있고 전기차 시절에는 더 강력해져야 되겠죠. 전기차에 맞게끔 내구성을 더 올려야 되는. 실제 여기도 내용에 보면 아스팔트가 석유에서 나오는데 석유 외에 여기 보면 플라스틱 같은 접착제, SBR 이런 것들을 더 넣어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걸로 최근 아스팔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산업도 향후 유망하다라는 겁니다. 유망하다기보다 전기차로 인해서 더 빨리 교체되고 더 빨리 강한 아스팔트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처음에 영국의 주차장 이야기했지만 도심행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 타워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차량의 부피는 비슷한데 무게 때문에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주차하면 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기술들이 현재 이제 신규로 주차 타워를 만들 때 가만히 돼야 되는 거죠. 전기차가 많아지고 있는데 전기차 주차가 안 되면 주차장에서도 이윤 회전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 기술들이 현재 연구되고 있죠. 여기에 그림에도 전기 자동차가 충전 가능한 기계식 주차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신규로는 이 기능이 되는 주차 타워를 설치해야 사업의 연속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무게도 당연히 무거운 차량도 들어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전기차 침투율이 상당히 빨라진다는 것을 감안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전기차 시대는 확정적이니 도심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안전, 그다음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